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주롱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신 주롱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시청자 이야기고 국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여성과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결혼 관심 가지는 분들, 특히 뭐 베트남 여성과 결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재밌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긴데 최대한 또박또박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베트남 여자 돈, 짐, 자동차 모두 다 필요 없어. 그냥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거 하나면 괜찮아. 한국 여성 시청 금지. 안녕하세요 붕어님. 베트남 썰 3탄 가봅니다. 2편보다 썰이 더 길고 이번에는 과거에서 현재로 썰을 풀어보도록 할 텐데, 썰을 풀기 전에 신자분들께 미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분과 3개월 만에 이혼하셨다는 시청자분 썰을 이미 시청한 상태입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국을 하기 일주일 전 여자친구에게 실은 2주일 전 어머니께 혼인신고를 먼저 해도 괜찮겠냐고 말씀드렸다. 혹시 들은 게 있냐? 라고 말하니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의 대답은 정말로 저를 매우 사랑하고 있으며 꼭 결혼하고 싶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싶다. 아직은 내가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의 실력이 더 향상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하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은 빈부격차가 매우 심한 나라이고 월급에 비해서 집값이 매우 비싸며 집을 구매하려면 월급을 10년 이상 저축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월급을 아예 안 쓰고 저축했을 때의 기준이고 월급을 아예 안 쓰고 생활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월급만으로 집을 구매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한국에 와서 같이 살게 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임대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조금씩 갇혀 나가야 한다. 나는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혼은 서로가 정말 좋아서 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조건이나 배경, 돈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돈이 아예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비용, 그 이상만 보장되면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의 남자들은 돈을 벌기 시작하는 나이가 보통 24세에서 25세이고 늦게 시작하면 26세, 더 늦으면 27세이다. 내 나이는 이제 30이라 돈이 많이 없다. 한국의 남자들은 40세 정도는 되어야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자리를 잡는다. 그래도 괜찮냐? 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의 대답은 베트남보다는 낫다. 베트남은 평생 일해도 집을 구매할 수가 없다. 나도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결혼이라는 게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거라고 똑같이 생각한다. 아직 나이가 젊어 돈이 없는 것도 이해한다. 난 한국에서 살면서 일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면 괜찮고 돈이 많이 없더라도 우리끼리만 잘 살 수만 있으면 된다. 만약 어머니께서 한국에 오셔서 일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집을 구매하도록 도와주실 거다 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으며 국결을 결심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저번에 이어서 또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다.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자. 내가 앞으로 더 잘해줄 것이고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우리 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고 싶냐고 묻길래 저는 흔쾌히 수락했고 오히려 그게 더 좋다라고 정말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제가 입국해서 묵을 수 있는 가격이 저렴하고 시설이 정말 좋은 호텔을 직접 방문해서 사진을 찍어주었고 1박당 얼마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방문까지 해서 찍어줄 필요는 없는데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하니 우리는 곧 부부가 될 사이이고 현재 내 남자친구이자 곧 나의 남편이 될 사람이다. 그렇게 편하고 저렴한 곳을 내가 직접 보고 찾아주고 싶다라고 말하더군요. 저를 신경 써주는 모습에 또 한 번 정말 감동했고 정말 이 사람이다. 이 여자와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너도 마찬가지로 내 여자친구이고 곧 내 아내가 될 사람이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달라. 내가 모든 걸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도울 수 있는 건 모두 도와주겠다 라고 하니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필요하다. 나에게 때리거나 욕하거나 차갑게 대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 두 가지뿐이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한국에 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일자리를 구해주겠다,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년 뒤에 내 정육점을 차리게 되면
같이 일할 생각이 있냐? 강요하는 건 아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다. 라고 말하니 기꺼이 그럴 생각이 있다. 난 돼지고기를 칼로 많이 썰어봤고 칼질하는 걸 정말 좋아한다. 그래서 같이 일하면 오히려 좋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알겠다고 이번에 베트남에 입국하면 어머님과 함께 총 셋이서 말씀을 나눠보고 결혼식을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도록 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가서 제가 베트남에 입국을 하였고 어머님, 여자친구, 남동생까지 공항으로 모두 나중을 낳아주셨습니다. 역시나 차량으로 픽업해 주셨고 점심으로 냄느엉을 먹고 대형마트에 가서 여기서 장도 보고 카페도 가며 시간을 보내다가 같이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망고 따기 체험도 하고 토마토, 고추, 고수도 따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웃으면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아바, 애플, 수박, 망고도 깎아주셔서 과일도 실컷 먹었습니다. 과일을 먹고 있는 와중에 어머님께서 혼인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셔서 그걸 시작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할머니께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걸 허락하셨고 어머니께서도 허락하셨는지 알 수 있냐고 말씀드려보니 조부모가 허락하면 다 허락한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하노이 방문 때 혼인신고 때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오겠다고 말씀드렸고 다같이 고급 식당에 간 뒤 저녁을 먹으면서 사진도 정말 많이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호텔까지는 역시 태워다 주셨고요. 두 번째 날에는 점심으로 어머님, 남동생과 함께 쌀국수를 먹었고 역시 호텔로 픽업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어 학원에 수업을 들으러 간 여자친구를 데리러 갔다가 어머님께서는 볼일을 보시고 여자친구, 남동생과 총 셋이서 아쿠아리움에서 시간을 보내며 사진도 많이 찍고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 뒤에 집으로 가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혼인신고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이 역시 결론만 말씀드리면 할머니과 어머니께도 입국하기 전 여자친구에게 했던 말을 모든 가족이 한 곳에서 모이는 상황에서 똑같이 말씀드리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여자친구가 한국에 갔을 때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평균 월급도 말씀드렸는데 경제적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 만약 어머니께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 둘이서 잘 살 수 있게 아기도 돌봐주고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리안과 망고스틴, 오렌지를 깎아주셔서 배가 터질 정도로 실컷 먹었고 여자친구에게 다시 한번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얘기한 한국의 현실은 이렇다. 너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가족분들 앞에서 한 번 더 했는데 정말 한국에 와서 살 수 있는 거 그거 딱 하나면 괜찮냐고 다시 물어보니 여자친구의 대답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괜찮다. 자동차가 없어도 괜찮고 없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도 유지비가 꽤 들어가니까 너무 돈 쓰지 마라 였습니다. 저는 정말 고맙다고 하며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했고 저만과 마찬가지로 공항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가족 사진을 찍은 뒤에 귀국했습니다. 천안버스 경험담과 서울 노담 노선 중 빼먹은 거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2일을 보냈네요. 이 아래로는 개인적인 할 말입니다. 만약 동시에 진행하는 게 안 된다면 따로따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스며들어 있긴 한데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 부탁드릴게요. 1편과 2편의 댓글을 보니 동남아 여자 만나는 거 아니다. 공부 잘했으면 동남아 쪽으로 눈 돌 일이 없을 텐데 라는 댓글, 그리고 국적도 하고 도망간다. 결혼하고 나서 한국에 왔을 때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한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 이런 류의 댓글,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에 도테남이나 능력이 없어서 동남아, 특히 베트남 쪽으로 눈을 돌린다라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현재 저는 정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직업입니다. 동시에 이 직업은 4차 산업이 들어와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퇴직이라는 게 전혀 없는 직업입니다. 저에게 정형사가 맞다는 인증샷 요구하시면 인증 가능합니다.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고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닌 제가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맞벌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일하러 다니고 자신이 쓸 돈을 자신이 직접 벌어서 쓰며 동시에 엄청 검소합니다. 일을 안 한다면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 쓰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그것조차 남편의 돈이라 정말 고맙다면서 아껴 쓰기도 하고요. 몸도 건강하고 집안 살림도 잘하고 생활력도 정말 강하며 남편을 존중해주고 모성애도 정말 강한,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이 전혀 없고 나이가 어려 노산 위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하려 하는 베트남 여성과 남편 존중 전혀 안 해주며 일하고 고생하고 온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집안일과 육아가 월급으로 치면 300만 원 이상이라고 이상한 주장을 펼치며
남편 경제권 뺏고 스탑널커, 마통, 설거지, 도축, 나이가 많아질수록 눈높음, 이혼시 재산분할, 법 악용,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돈 하나만 보고 본인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수단으로 결혼한 뒤 출산 등등 장점은 없고 단점만은 한국 여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선택은 당연히 전자인 베트남 여성이 아닐까요? 일본에서 요즘 유행하는 심한 욕이 너 한국 여자 같아 라는 말이라는 것만 봐도 대충 각 안 나옵니까? 물론 모든 여성분들이 그렇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에서 이제 정상적인 여자를 찾는 건 사막에서 바늘 찾기라고 생각하기에 저를 포함한 한국 남자들이 점점 더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괜히 썰을 길게 풀어 국교를 알리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베트남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 여성들은 모두 다 개념이 있고 마인드가 똑같습니다. 국적 따고 도망가는 것에 대해 말씀드려보자면 이 경우는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위험한데 일단 저는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고 연애결혼입니다. 한 달 만에 혼인신고하는 게 무슨 연애결혼이냐 라며 또 비판하실 분들 계실 거라 예상하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 준비, 비자 준비, 결혼식 후에 임신 준비, 임신기간까지 하면 합쳐서 총 2년, 임신기간에 제외하더라도 1년이 넘게 걸리기에 알아갈 시간 충분히 많아요. 결혼비자를 발급받을 때도 친자 확인, 범죄사실 증명서, 미혼 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기에 서로의 사이에서 생겨난 아이인지, 범죄자인지, 초혼인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들어온 직후 6개월마다 남편이 비자를 갱신해줘야 하며 이혼해서 새 남편을 만나거나 집을 나가더라도 첫 남편이 갱신을 안 해줄 경우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단 기아를 해야 국적이 생기는데 기아를 하려면 최소 4년에서 7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고 또한 그 시험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기아를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또한 기아를 하더라도 3년 동안은 본국에 있는 지인들을 초청하지도 못하고요. 정말 빠르게 속전속결을 진행해서 4년 만에 국적을 딴다고 치더라도 촉청하는 기간까지 합치면 소요 시간이 총 7년입니다. 7년이면 본국에 있는 남자가 단 여자를 안 만날까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한국에 있는 젊은 베트남 남자와 바람나서 도망간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나이 차이가 고작 9살이라 그럴 리 전혀 없습니다. 또 한국에 온다면 이미 아기도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바람나서 도망가더라도 불법 체류자인 게 발각되어 강제 추방당하면 다시는 한국에 영영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과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위장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한국 남자들이 많은 돈과 시간까지 투자해가며 해외 현지에 직접 방문하는 건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체를 통해서 국결하는 건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도망갈 수 있다는 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닌 연애결혼은 도망갈 위험이 전혀 없으니까 연애 국결 해라입니다. 국결을 비탄해 한국 남자들이 국결을 하는 건 어떻게든 막으려고 안 좋은 사례들만 들먹이면서 억가식으로 저치 비판하며 다른 국결 관련 동영상들에도 댓글을 생각 없이 남기시는 분들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분명히 또 이런 썰에도 비판의 댓글 달릴 거라 예상합니다. 이 썰을 들으시고 한국 여성분들이 기분이 많이 나쁘실 텐데 기분이 나빠야 정상이고 그것을 노리고 정신좀 차리시라는 의도로 썰을 푸는 것입니다. 이 썰로 인해 저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비판의 댓글을 남기시더라도 극차이라 생각하며 감사히 받겠습니다. 할 말이 더 많은데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2편보다 글이 훨씬 더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저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내용인데 이것도 편견이에요. 주름이 어떤 편견이 있냐면 뭐냐 하면 업체에 대한 편견이 있네요. 주름님이 업체에 대한 편견. 님도 좀 잘못된 거 있어. 뭐냐 하면 무조건 만나는 게 안전하고 업체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옛날에 이제 그런 게 많았던 거는 이제 옛날에 그런 서류나 이런 심사 같은 게 없었을 경우. 그러니까 즉석에서 만나서 빨리 속전속결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됐던 거. 예. 요즘에는 업체가 더 꼼꼼하게 합니다, 이게. 예. 그 사돈 팔지까지 조사해가지고 다 꼼꼼하게 해요. 그리고 업체 결혼은요 집안이 빵빵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나 그런 학력 같은 게 빵빵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업체 결혼은 남자도 능력이 있어야지만 여자 집안도 그 나라에서 능력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가방끈 이런 것들 아무나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업체 결혼하면 남자의 직업이나 이제 재산 상황 같은 따집니다. 당연히 따지죠. 그와 동시에 예아주 집안도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개정사가 좀 비슷해. 뭐냐면 확실하게 검증된 사람들만 이제 들어오는 거야 이게. 예. 이것도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예. 옛날 말. 우리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업체가 더 나을 수 있어요.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긁어부서는 안 만들고. 아무튼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만나러 갔다 오셨군요. 세 번째. 예. 그리고 이분 같은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국제결혼을 예전에 했어요. 최근에 한 게 아닙니다. 예. 아주 예전에. 아까 제가 말한 그 옛날 방식. 그리고 문제가 뭐였냐면 나이가 상당히 어렸어요. 그 베트남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나이가 좀 어린 여성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예. 이분은 나이가 엄청 어렸어요. 18살인가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나이 차이가 20살 넘게 차이 났고 여자가 너무 어렸어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많이 안 한 것 같아. 왜냐하면 한국에 살고 싶으면 이 사람 한국어를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 맞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보여. 예. 뭐냐하면 한국 땅에 와서 한국어를 배울 노력도 안 하고 일도 안 해. 그냥 집에만 있는 거야. 이거 많이 좋아, 뭐, 부부지, 그냥 뭐, 애를 키우는 거죠. 예. 지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업체가 개판으로 하면 그냥 망합니다. 망해요. 예, 망해요, 그냥. 그런 거 해버리면. 여러분, 업체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 편견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은 아니에요. 전문직분들은 아마 업체 통해서 했을 겁니다. 요러면 그 통계 보셨죠? 그 최근에 뭐 전문직분들이 이제 국적이 늘어났다. 그거 아마 대부분 그 업체일 겁니다. 그분들은 아마 외국 여자 중에서도 그냥 아무 여자나 한 게 아니라 아마 검증해가지고 좀 그 집안에서도 이제 사는 분들이 있죠. 그 나라에서 아마 그런 분들하고 있을 거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뭐 대한민국 전문직이면 상위권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아무나 붙잡고 결혼했겠냐고. 상식적으로.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결혼이 급하니까 그냥 뭐 현재 가가지고 그냥 그냥 아무나 붙잡고 결혼했. 그럴 건 아닐 거 아니야. 생각해보세요. 지금 가면 가서 국제결혼은 이제 하는 직업군이나 어떤 소득이나 남자들이 어떤 그런 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남자들이 능력남이 많을수록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맞잖아요. 내가 그냥 단지 결혼이 급하다고 내가 능력 갖추고 다 해놨는데 현지 여자들이 어떤지 모르는데 그냥 아무나 붙잡고 결혼할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내가 가진 게 많고 그래도 한국에 갖춰놓은 게 많으니까 더 꼼꼼하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가진 게 많아서 더 검증하려고 합니다. 한국도 그렇잖아. 한국도 가진 게 많은 집안일수록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니까 단지 맞잖아요. 외모 하나 보고 결혼하겠냐고. 아닐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제 본격적인 이제 혼사 얘기가 왔다 갔다 하네요. 세 번째 만남에서는. 근데 급하지 않네, 여자친구분이. 이런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급하지 않는다는 거. 네. 신중하네요. 서로가 알아가는 시간을 좀 더 갖고 싶고, 아직 내가 한국어 공부를 완전히 마스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달라. 주루님, 보통 업체를 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 아예 그 여자를 있잖아, 한국 땅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비자 받아가지고 거의 동거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의 능력이 되면 데리고 와가지고 비자 받아가지고 비자 받는 동안 체류할 수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와크탕 보내가지고, 사실 이게 제일 낫거든. 사실 언어 배우는 데는.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영어 배우려면 책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 그 나라 가가지고 연습하는 게 낫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살면서 이제 같이 지내면서 이제
서로 돈독해지면 이제 결혼까지 가는 거고. 그런 식의 뭐 몇 번 안 만나봤는데 속전속결로 그냥 빨리 결혼합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무슨 그 바로 결혼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아 이런 얘기는 잘했어요. 빈부격차가 매우 심하다. 월급에 집값 비싸다. 집을 구하려면 10년 저축했는데. 근데 사실 이 말은 뭐냐면 주릉이도 사실 가지고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나 지금 일은 하고 있지만 사실 나도 어리고 이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뭐 하는 거 없고 우리 집에서 많이 못 보내준다. 이걸 래퍼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한테 큰 거 기대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 그럼 나쁘지 않네 스리린 전세면. 이건 근데 확실하게 얘기하기 좋아 이게. 확실하게. 왜냐면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 왜냐하면 저는 동남아 계통의 여자분들은 한국에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한국 드라마에 보면 막 넓은 집에다가 막 고층 아파트 이런 거 생각하기 때문에. 예. 돈을 벌기 시작한 나이가 24에서 25. 근데 이것도 빠른 겁니다. 이것도 빠른 거예요. 뭐 28, 29도 많으니까 요즘에. 님 집 있잖아 리우리님. 님 집 있잖아. 틀린 말 아닙니다. 평생 이런 집을 구매할 수 없다. 베트남도 보면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 엄청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리고 못 사는 정도 우리나라 못 사는 거 상대가 안 돼 이게. 이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못 살아도 갖춘 건 다 갖추잖아요. 갖춘 건 다 갖추잖아. 뭐 스마트폰 다 쓰고 집에 뭐 인터넷 달려 있고 컴퓨터 다 달려 있고 샤워실 있고 다 있잖아. 못 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못 사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못 사는 게 전화에서 상류층이에요 상류층. 우리나라는 아파트 아니면 못 사는 거잖아. 아파트는 내 집 못까지 못 사는 거잖아. 맞잖아. 근데 저 나라에서는 그냥 있잖아. 못 산다고 하면 진짜 불편해. 개발도상 가보면 샤워도 마음대로 못 하고 뭐 통신 같은 거 잘 안 돼. 스마트폰도 뭐 삼성 거 못 씁니다, 여러분. 저 나라에서 삼성 거 쓰면 부르주아요, 부르주아. 우리는 뭐 갤럭시 못 살아도 갤럭시 뭐 23, 24 쓰잖아. 쟤네들 못 써, 여러분. 유튜브 같은 영상 보면 있잖아. 동남아 사는 사람, 이제 여자한테 여자친구한테 막 갤럭시 최신형 눈물 흘려.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다고. 비싸가지고. 아이폰 더 못 가져 이게. 왜냐면 비싸요. 왜냐하면 걔네들 4-5치 월급이야 이게. 우리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5달 꼬박 모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갤럭시도 뭐 아이폰하고 그게 가격 차이 안 나니까 그거 살려면 한 4-5달 일만 죽으라 하면서 돈 벌어야 돼. 하루에 12시간씩. 가격이 비슷한데 그런 거야. 월급이 작잖아. 베트남 월급이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30만에서 40만 원 사이야. 보통 폰 저거 이제 기기값이 한 140, 150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그럼 4-5달 모아야지. 일만 하면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요 스마트폰 최신형 쓰는 것도 로망이에요 로망. 우리는 그거 당연하잖아 이게. 이것도 왜 그러냐 하면 워낙에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야. 네. 그리고 보통 이런 거 좋아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맞벌이 하는데 자녀 돌볼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베트남 쪽에서 어머니가 하면 좋죠 이게. 어머니가 아버님은. 네, 이거 비자 받아서 올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목적으로 비자 받아가지고 애 돌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동남아 쪽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나라 국제결혼한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 러시아도 우리나라 임금의 절반이야. 절반 수준도 안 될 거야 아마. 예. 그리고 TDK 이런 나라도 우리나라의 한 3분의 2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안 돼. GDP가. 스마트폰 우리나라 최신형 스마트폰은 그냥 언감생심이에요 여러분. 큰맘 먹고 사야 돼. 큰맘 먹고.
그 베트남 같은 데는 세단 차량 보기 힘들어요. 세단 같은 거 보면. 세단 보면 무조건 부자야, 부자. 예. 베트남. 괜히 뭐 자전거랑 오토바이 타는 게 아닙니다. 예. 세단 보고 싶지. 근데 돈이 없잖아요, 이게. 돈이 없단 말이에요. 걔네도 차 좋다는 거 알아요. 차 좋다는 거 아는데 그 살 돈이 없어요, 이게. 왜냐? 생각해봐. 우리나라 차가 뭐 소나타가 이제 한 3천만 넘잖아요, 지금. 기본이 3천만 넘죠. 근데 전화로 월급 살려고 생각해봐. 한 달 월급이 한 40만 원 돈이니까 그러면 몇 년을 모아야 돼, 도대체? 한 6년 죽었다 모아야 저 차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쓰고 모아야. 예. 우리나라 K5 있잖아요. K5 뭐 소나타에 지금 나오는 거, DH 같은 거. 전화 6, 7년 모아야 돼, 여러분. 돈 안 쓰고. 저 차 하나 모르겠다고. 야, 근데 참 부지런하다, 이런 게. 한국 여자들은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냥 밥 차려주고 숟가락만 떠먹려 하잖아. 야, 자기가 직접 방문해서. 기본적으로 좀 부지런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한국 여자들이 굉장히 게으르다, 맞죠? 게으르네. 여기 보면 두 가지만 필요하다. 나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차가게 대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는 거 도와주는 거. 일자리를 봐달라 이거죠. 이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베트남 남자들이 굉장히 게으릅니다. 게으르다기보다는 좀 까칠합니다, 이게. 괜히 베트남 여자들이 밖에 나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베트남 여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돈 많이 벌 것 같으면 여자분들 그냥 뭐 살림만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좀 폭력 쓰는 남자가 있나 보네. 한국 여자들 이런 말 하잖아, 맞죠? 그리고 베트남 여자들이 가장 중요한 거, 요거 베트남 여자들은 한국에서 무조건 일하는 조건으로 넘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냥 결혼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결혼한 대신에 반드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고정적인 일자리 같은 거 있죠. 한 150에서 200만 원 사이. 그러니까 막 300 이상 버는 거 말고 200 정도. 제가 지방이 낮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방에 공단이 많잖아요. 공단에서 주간 생산직 일자리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공업단지 있는 지역이 유일하다는 게 그런 겁니다. 이분들이 공장 일은 딱히 가리지 않아요. 여자들은 안 하려고 하죠, 한국 여자들은. 근데 저분들은 공장 일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업단지 있는 쪽이 낫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이분들 한국에 넘어오는 대신에 이제 고정적으로 매달 200만원 벌 수 있는 일자리는 좀 구하려고 좀 도와줘야 돼. 근데 그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공업단지 같은데 발품 팔면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하는 공장도 있거든. 이분들이 뭔가 말하는 거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일할 수 있는 일터 같은 거 제공하는 거. 정육점 돈 많이 버셔야겠다. 돈 많이 버셔야겠네요. 야, 갈 때도 가족들 다 나와가지고 이제 마중 나오고. 냄롱은 뭐지? 냄롱? 이거 먼저 한번 볼까? 아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무슨 음식이지? 바노이 냄롱이 나오네. 보자.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 우리 뭐지? 약간 우리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약간 뭐라 불러야 돼 이거? 약간 탕수육하고 비슷한데? 탕수육 이야기를 뭐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폰 가지고 하는 거야? 번역본 돌려가지고요? 번역기 돌려가지고?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그걸로? 폰 규정 뭐예요, 폰 규정? 아마
만날 때 폰이 무조건 필요할 겁니다. 음성 인식. 그러면 갤럭시 24? 24 바꾸고 갔어요 그러면? 아니면 팝하고로 하셨나? 아이폰 팝하고? 아 21요? 그럼 뭐 아이폰이나 아이폰 가져가 상관없겠다 그러면 맞죠? 원신 두리안 망고스틴 오렌지 여기는 과일이 많네. 과일이 열대 과일이 많네요. 이거 사실 한국에서 먹으면 비싸거든요. 한국 지금 과일값이 엄청 비싸가지고 못 사 먹어. 다시 한번 얘기해줘. 정말 괜찮다. 자동차 없어도 괜찮고 없으면 대중교통 이용하면 된다. 근데 울산은 대중교통 이용이 좀 빡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주루님 울산 사시거든요. 예. 울산은 보통 직장 가면 차부터 뽑는다는 게 국룰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광역시는 맞는데 그 대중교통 이용이가 좀 빡빡한 걸 알고 있습니다. 노선이. 아. 자전거는 있어야겠다. 자전거 하나 사드려야겠네요. 자동차보다는 이분들 자전거는 잘 따릉이는 잘 타니까. 막상 울산에 살아보면 이런 말 뭐 안 나올 텐데 이게. 근데 왜 이런 말 나오냐 하면 그만큼 베트남이 어떤 교통이나 이런 게 열악해요. 저분들 많이 걸어다니거든.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네요. 동남아 여자 만나는 거 아니다. 공부 잘했으면 동남아 쪽 눈돌리 없을 때. 이런 댓글 무시하세요. 이게 왜 이런 댓글 다는지 아세요? 이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작전 세력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국제 결혼도 할 만한 깜냥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 남자 중에. 배 아파서 그래. 배 아파서 그래요. 이 댓글 다는 사람들 뭐 동남아 결혼도 꿈꾸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지는 못하는데 이분 하고 있으니까 배 아파서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 난 돈도 없어가지고 비행기도 못하는데 갔다 오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보다 남자들도 배 아파하는 사람도 있거든. 이 정형사가 뭐냐 하면 왜 그러니까 이제 고기 다루는 직업 중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발골사가 있고 정형사가 있어요. 발골사는 뭐냐 하면 보통 이제 도살장에서 왜 고기 이제 반으로 딱 잘라서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골사들이 이제 부위별로 정리해요. 그 도축된 거 있잖아요. 부위별로 정리를 해. 왜 우리 뭐 삼겹살 왜 항정살 가브리살 있잖아요. 예. 그 다 하고 나면 이제 그거 이제 다 배달해가지고 이제 정육점 오는 거죠. 남은 거 이제 고기 손질하고 가는 게 정형사 가는 거. 왜 그 보면 이제 칼집 내는 거 있잖아요. 고기에. 이 직업은 굶어지지 않습니다. 굶어지지 않아요. 이건 기회가 할 수 없는 분야예요. 예. 사실 이 일이 힘든 일이긴 하죠. 이 편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사실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 스킬도 많이 요구하고 사실 다칠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긴 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고기 손질하는 칼 일반 칼이 아닙니다. 더 날카로워요. 예. 힘 조절 잘못하면요 칼 파편이 튀겨가지고 날 찌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 베이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베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진짜 배나 손목 찌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 스냅 일 하다가 힘 조절 잘못해가 아니 뼈에 딱 걸려가 반동으로 나한테 튀겨가지고 찔린 경우도 많아. 사실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도 많이 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고기 자를 때 보면 이 기를 잘 터야 되거든요. 부위별로. 예. 그리고 또 안 좋은 게 육절기라고 하죠. 육절기 쓰다가 또 조심해야 돼. 육절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손가락 날아가서 하도 많아 이게. 육절기를 안 쓸 수는 없는데 멍 때리다가 잠깐 한눈 파다가 예, 뭐 절단된 사례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예,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자기 몸만 건강하다면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 당연하죠. 베트남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하는 것을. 한국 여자들이 일하는 거 싫어하죠. 아니 근데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여성들도 일하는 거 좋아해. 일하는 거를. 일하는 거에 대해서 여자가 침해받는 생각을 안 해요. 한국 여자들이 진짜 이상한 겁니다. 많이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용돈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남자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예요. 생활비 주고 많이 모자라면 남자가 이제 뭐 용돈 같이 그 카드 더 넣어주고 아니면 정말 더웠으면 아 내가 좀 알바 같아 내가 더 쓸게 뭐 이런 마인드야. 달라고 하지 않죠. 남편 월급 다 뺏어가지고 남편 월급 이제 한 달에 20만 원 주고 아니 자 월급 다 뺏어가고 용돈도 20만 원 주고 내무부 장관 좋아하네 씨. 내무부 장관이 가장 뇌물을 많이 처먹어 맞잖아요. 행정고시 봐본 적도 무슨 내무부 장관이야 진짜 씨. 아니 내무부 장관 말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다 진짜. 가장 행정일 더럽게 못하는데 맞잖아요. 모성애도 강하고 이게 참 어떤 게 그런 거야. 지금 한국 여자는 가장 없는 게 이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게 한국 여자들이 가장 없는 게 이겁니다. 모성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성성의 세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성성의 세 가지는 일단 처녀성, 뭐 정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순정이에요. 순애 한 사람 바라보면. 세 번째 뭐냐면 모성애. 자녀를 아끼고 끔찍하게 이제 잘 기르는 거. 한국 여자에 세 가지가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처녀성 그리고 순정, 모성애 이 세 가지가 없어. 근데 이 세 가지 외국 여성은 찾고 있습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현지에서 못 찾고 현지는 완전 박살났고 한국은 진짜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이 없고 나이가 어리 노산이혼이 없고 예 이거 좋죠. 완전 랩이야. 여기서 완전 랩이야. 뭐 한 맺혔습니까? 남편 존중 전혀 안 해주며 일하고 고생하고 온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집안일과 육아를 월급을 치면 300만 원 이상이라고 이상한 주장 펼치며 남편 경제권 빼앗고 스타널컵 마통 설거지 도축 나이가 많아질수록 눈 높음 이혼시 재산 분할 법 악용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돈 하나만 보고 본인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수단으로 결혼한 뒤 출산 등등 장점은 없고 단점 많은 한국 여성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무슨 한 맺혔습니까? 무슨 뭐 근데 이게 실제로 많이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게 하는. 근데 저분이 사는 게 울산이잖아. 울산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예, 울산 여자가 전국구는 안 좋거든. 예. 울산이 정말 심각해요. 울산은 그냥 죄송한데 거기는 아예 짝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남자분들. 일단 여자 출신지 물어. 아 울산이에요. 가. 꺼져. 어디서 못된 거 배워가지고 울산 돌아가. 여기서 왜 이래? 울산이 진짜 많이 심각합니다. 내가 울산에 이렇게 지역적 편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 울산이 옛날부터 많이 나왔어.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많이 나왔어. 울산 여자 싸가지 없고 눈에 뵈는 거 없다는 얘기 서울 사람도 알고 있을걸. 서울 사람도 이거 전국구로 알고 있을걸요. 근데 이 설거지를 마통 때문에 더 알려줘가지고 아마 울산 여자는 다 남자하고 결혼하기 힘들걸. 울산이 왜 예.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울산 여자 능력 대단한 거 별로 없거든. 능력 대단한 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울산 막히는 맞겠다, 울산. 예. 아무튼 뭐 잘하고 계시네요. 뭐 잘 만나고 계시고. 예, 좋습니다. 예. 근데 울산은 또 노처녀가 많거든요. 노처녀 무지하게 많아요, 울산이. 울산이 약간 기형적인 도시입니다. 사는 분들 죄송한데 광역시라기에 뭔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울산이 돈은 많이 버는 딱 그것까지야. 돈 많이 버는 직장 많다, 딱 그 원툴이에요. 나머지는 좀 안 좋아. 나머지는 이 결혼 문화하고 약간 대구랑 상반돼요. 대구는 일자리만 좋으면 괜찮은데 일자리 빼고 다 있어. 근데 울산이 일자리만 좋고 나머지가 다 안 좋아요. 나머지가. 예. 네. 나머지가 많이 안 좋아. 특히 결혼 문화가 좀 내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같은 경상도로도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여달도 좀 맛이 가는 것 같아요. 가장 맛이 가는 곳 중에 하나지. 근데 이 썰로 인해서 욕할 사람 없습니다. 욕할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잘 되길 바라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여러분, 이분 잘 되게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분이 잘 되면 생각해봐. 이 주루님 이제 여자친구분 있잖아요. 만약 한국 살아가 만족스럽잖아. 그러면 친구를 데리고 올 겁니다. 새끼 쳐가지고. 그럼 여러분도 좋은 거 아니야. 굳이 막 이것저것 만나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잘 살고 있어 그 사람이 검증된 거잖아요. 맨날 저 사람과 비슷한 사람일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저분이 잘 되면 잘 살고 있으면 그 친구들도 딱히 나쁜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 중에 넘어오고 싶어 하는데 혹시 한국에 오면 좀 뭐 좀 챙겨줄 수 있냐? 당연히 챙겨주죠, 여러분. 아니 내가 연락처 줄 테니까 서로 한번 대화 좀 해봐라. 스마트폰으로 이런 거 이제 채팅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예. 아무튼 이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국제결혼 파이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 물론 국제결혼 시샘하거나 이제 안 좋게 보는 사람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국제결혼 흐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막을 수는 없어요. 아무튼 그 갔다 오시나 고생하셨고요. 예. 그리고 예.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고, 혹시나 누가 국제결혼에서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무시하세요. 예. 그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정상 없어, 정상. 이미 국제결혼은 이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니야. 오히려 대단한 한국 여자하고 결혼한 게 더 이상한 거지. 나라에서도 앞으로 적극 권장할 겁니다. 예. 왜냐, 한국 여자들이 뭐 발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해줄 게 없어. 대한민국에서 해줄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도 잘 만나시고 꼭 결혼까지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먼 길 갔다 오시느라 고생했고, 예. 오늘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